루틴한 업무인 것 같으면서도 매일 약간 챌린지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또 끝나고 나면 또 나름의 약간 성취감? 여행의 시작과 끝을 즐겁게 하실 수 있도록 열차가 아무런 지장 없이 운행을 마쳤을 때 철도 개통에서 저희가 안전운행을 책임지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질의 그 제품이 나오려면 우리 그 업무에 임하는 작업자의 몸과 마음이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일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동시에 자아 실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방법이 저는 살아가면서 꼭 하나여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하루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회사니까 자기 개발 측면에서도 그렇고 업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고 근데 그 외의 시간을 좀 분리해서 쓰고 싶거든요. 일 끝난 후 나의 일상.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갈등. 가장 힘든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많고 반대로 가장 만족스럽고 높을 때도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유대감을 어떻게 강화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걸 위한 수단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가치나 인증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되게 잘 되어 있구나. 이런 거는 좀 더 발전시켜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겠구나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결국 실제로 저희가 그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고 여가 활동을 장려를 많이 하는 기업이란 걸 인증을 한 거니까 자의에서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회사에 시켜서 하면 타의적인 거니까 여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침에 요리를 해서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먹고 이런 게 또 즐겁더라고요. 재밌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고 그리고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방식들을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나의 마음 그게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개인이 한 단계 높아간다는 거는 회사도 다 같이 한 단계씩 높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높아진 회사 이미지만큼 내부에 있는 직원도 약간 행복하고 만족도가 높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또 다양성도 많아지고 여가나 이런 거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은 반드시 그거는 회사에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투자일 수도 있거든요. 단순히 우리 회사만 생각할 게 아니고 좀 더 좋은 기업 문화에 이바지하고 긍정적인 어떤 영향력을 세상에 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여가치나 인증 온라인 사업 설명회 진행을 맡게 된 교류협력팀 고아랑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사업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럼 바로 2022년 여가치나 인증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가치나 인증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가치나 인증 제도는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문화진흥원은 국민 모두가 문화적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소소한 행복 추구와 일상 속 생활문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보편적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한 가치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에서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기본 이념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가치나 인증 제도는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일과 여가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여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가치나 기업 및 기관은 여가 시간이 보장되고 여가 혜택 및 여가 환경이 제공되고 직원들의 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기업과 기관을 말합니다. 여가치나 인증 제도를 통해 근로자 여가 활동 촉진 및 건강한 여가 활동이 확산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여가치나 기업 및 기관 이미지 제고와 조직 문화 형성, 지속적인 여가 제도가 확립되는 등의 사회적 가치 발현과 지역 연계의 가능성을 확립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가치나 인증 제도는 2012년부터 진행되었으며 2021년 기준으로 누적 총 293개의 기업 및 기관이 인증되었습니다. 2012년 10개의 기업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총 92개의 기업 및 기관이 신규 인증되었고 작년부터는 공공기관이 처음으로 인증 대상 기관이 되어서 총 13개의 공공기관이 신규 인증되었습니다. 현재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여가치나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규 인증 및 재인증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110개사의 인증이 이루어졌으며 신규 인증과 재인증을 합하여 중소기업 66개사, 중견기업 5개사, 대기업 8개사, 공기업 18개사, 공공기관 13개사가 인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22년 여가치나 인증 공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가치나 인증 제도는 모범적인 여가치나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약 200개 내외의 기업과 기관을 인증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재인증사를 포함하여 126개사가 공모 접수를 해주셨고 올해는 110개사가 작년에는 110개사가 인증되었습니다. 여가치나 인증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업, 법인 등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공고문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인증 배제 대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제 조건은 주 52시간 시행 미준수 기업, 여가 친화적 근로환경 저해 및 위반 기업, 사회적 무리, 비윤리적 행위 발생 기업 등을 인증 배제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 배제 대상이 되더라도 소명 절차가 있습니다. 서명 검토 후 인증 배제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 및 기관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먼저 인증 배제 결과 및 소명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면서 소명 의사에 대해서 기관 및 기업에게 조사를 좀 드립니다. 그다음 기업 및 기관에서 소명 요청을 해주시면 소명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제출해 주신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면접 조사나 현장 조사를 통해서 검증이 진행됩니다. 이후 최종 심의 때 인증 여부가 확정됩니다. 평가 항목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평가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여가 친화 제도 60점과 여가 친화 문화 40점, 총 100점 만점입니다. 평가 지표를 보시면 여가 시간 확보, 여가 요건 제도화, 여가 활동 지원 총 20점씩이고요. 조직 문화, 최고 경영층 리더십, 직원 만족도가 20점, 그리고 각 시점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점 안내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증 기준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70점, 중견기업 65점, 중소기업 60점으로 여가치나 인증 자격 충족을 위한 최소 점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점 부분입니다. 먼저 포상 부분을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4점, 지역문화진흥원장상 4점, 특별상 2점으로 총 10개사에게 포상이 주어집니다. 또 여가치나 인증마크 사용과 기획기사 등 홍보의 특전이 있고요. 우수 인증사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 생활 속 문화활동 프로그램이 지원되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인문학 강연이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한국관광공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정부 인증제도의 우대와 가산점이 부여되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타 인증 제도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가 친화 지원 사업에 대한 특전은 지속해서 확대 추진 중이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전 컨설팅과 사후 컨설팅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금일 자정까지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에서 사전 컨설팅 접수를 받고 있고요. 혹시나 아직까지 신청 못하신 기업 및 기관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만 자체평가 채점 시 인증 기준 점수 미달에 해당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 설명회가 끝난 후에 빠르게 자체평가를 하셔서 점수를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 및 기관도 참여 가능합니다. 컨설팅 접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자정까지 받고요. 컨설팅 시작은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약 5일간 진행이 됩니다. 인증 유효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 유효 기간은 신규 인증 3년, 재인증 2년입니다. 신규 인증사는 3년 차가 되는 해에 재인증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 재인증사의 경우 2년씩 연장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증사의 경우에도 절차는 신규 인증과 동일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인증 절차를 설명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 친화 인증 공모는 6월 30일 18시에 마감이 됩니다. 누리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되시고요. 18시 이후에 접수된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컨설팅은 오늘 자정까지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접수받으며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됩니다. 7월에는 서류 검증과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해 주신 기업 및 기관 대상으로 링크를 전달해 드리면 직원 규모에 맞게 설문조사를 독려해 주시면 됩니다. 8월에서 9월에 현장 조사가 진행되며 사전에 일정 조율 및 현장 조사 관련 안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종 심의는 10월에 이루어지고 최종 인증 결과가 발표됩니다. 11월에는 인증식이 진행되고요. 포상과 우수 사례 발표 등이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좀 설명드렸는데 궁금하신 부분은 향후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별첨 자료 작성과 관련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영역팀 김보미입니다. 2022년 여가 친화 인증 공모 신청에 도움을 드리고자 각 기업 기관의 담당자분들이 작성하실 별첨 부분에 신청 양식 작성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별첨 1의 사전 점검 페이지는 비교적 명료한 질문에 예, 아니오로 답변하기 때문에 작성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1의 하단표에는 주 52시간 시행 미준수, 근로환경 저해 및 위반, 사회적 무리, 비윤리적 행위 발생 등의 내용은 이번 인증 배제 대상에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다만 인증 배제는 여가 친화 인증 신청 자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되시더라도 자체평가지를 성실하게 작성 후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인증 신청서의 구비 서류 중에 여가 친화 경영의 운영 체계 및 운영 실적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여가 친화 경영 방침 부분에는 기업 기관의 고유한 여가 친화적 경영 이념 및 그에 대한 전략과 목표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업의 경영 이념은 일과 여가의 조화로운 병행이고 이를 잘 드러내는 슬로건으로서 일할 땐 열심히, 쉴 땐 확실히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전략 목표는 어떤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어떤 시스템을 강화한다라는 방침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운영 조직에 대해서는 신청 기업 기관 내에 여가 친화 경영에 관련된 업무 분장 및 업무 조직도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가 경영에 대한 개별 조직이 없으시다면 전담 부서는 없으나 업무 분장에 따라 특정 부서 혹은 각 부서에서 관련 사업을 운영 중임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프로세스 부분에서 여가 친화 경영에 대한 방침을 세우고 이에 대한 직원 수요 및 설문조사 등 여가 친화 경영을 구축하고 추진했던 과정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별첨 4번의 여가 친화 경영 운영 실적은 2021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근로자를 위해 시간적, 비용적, 시설적인 여가 친화 지원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가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2020년부터 코로나 상황에 외부 활동 및 단체 모임이 제한되어서 여가 친화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만약 프로그램 부분에서 코로나의 변수로 이전보다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 미비했다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별첨 5번부터는 해설을 참고하여서 자체평가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체평가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전적으로 신청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수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근태관리 시스템의 사용률이 떨어지거나 자율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의 여가시간 지원으로 근무시간 계산이 어렵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자체평가이기 때문에 기업 특성에 의한 사항은 담당자분들이 직접 판단하여서 작성해 주시고 관련된 규정들을 근거자료로 증빙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2021년에 실제로 운영된 근로계약서상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체크하여 작성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가 프로그램 담당자 부분은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전담하여서 관리하는 담당 인력 혹은 해당 부서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반반차 휴가제의 규정 여부를 우선 작성해 주시면 되는 페이지입니다. 평가 방법에서 실사용에 관련된 내용은 현장 평가에 따른 점수 반영의 기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상휴가 및 특별휴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정의 연차휴가 외에 보상휴가 및 특별휴가 운영 여부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미 많은 기업 및 기관에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서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가 사용 방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기업 및 기관의 규정마다 다른 이름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휴가제가 있어서 평가표 하단의 해설 및 평가 방법을 참고하여 유사한 것을 체크하고 개수에 따른 평가로 점수를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첨 5번에 3번 여가활동 지원 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공기업과 가점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총점은 공통적으로 20점입니다. 우선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공기업에 해당하는 여가활동 지원 평가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휴게시설은 현재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평가 지표를 작성해 주시면 되며 여가활동은 사회시설을 포함하여서 작성하시되 원활한 시설 이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 시 확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여가활동 지원 부분에서 복지비, 복지카드, 복지포인트 등으로 근로자들이 직접 복지제도를 사용 가능한 선택적 복지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3점으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의료비나 자녀 학원비 등 여가가 아닌 개인의 최소한의 생활에 해당하는 지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4번은 동호회 지원금이나 교육비, 여가활동 지원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지원 복지제도가 해당됩니다. 다만 앞서서 설명한 선택적 복지후생제도와 이제 중복되는 비용 지원 부분은 제외하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가 프로그램은 반드시 예시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여가 활동 프로그램이 있다면 신청 담당자의 판단하에 평가지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부분은 단순 금전 지원이나 물품 지원에 대한 부분은 해당하지 않으시고요. 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공헌 활동 및 주민 대상 프로그램은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이 장부터는 중소기업의 여가활동 지원 평가 항목에 해당합니다. 앞선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대상의 평가 지표와 다른 점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수 평가 항목 개수가 조금 더 적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3-1번은 휴게시설 제공에 해당 시 최대 5점이며 3-2번 선택적 복지후생제도 지원 부분은 상동입니다. 자율적 여가활동 비용 지원 또한 동일하게 평가가 진행됩니다. 여가 프로그램 제공은 최대 10점이며 평가 방법은 같습니다. 이제 하단에 있는 평가 해설 및 평가 방법을 참고해 주셔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점 부분입니다. 기업 및 기관 전체가 동일한 평가 지표로 반영되고 있는 가점 부분입니다. 타 부처에서 주최하는 인증제에 참여하여서 선정 및 인증된 곳이 1개 이상이면 가점 최대 5점에 해당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인증에 1개 이상 해당 시 가점 최대 5점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 및 여가 활동을 위한 별도의 공간, 시설 지원 항목을 중소기업에 한해서 가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점 6번 총괄 채점표입니다. 추후 현장조사 시 자체평가 내용에 대해서 현장평가위원분들의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 직원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